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HJK 헬싱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이번 대회에서 8강권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며 우나이와 주리치치, 테테와 에드바이 등 유럽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즐비했기에 첼시와 피오렌티나, 베티스 정도를 제외하면 전력이 최상급이었으며 그러나 유르고르된 원정에서 패하는 등 대회 시작이 좋지 않았고 그래도 아직 3경기씩 소화한 상황이기에 기회가 남아있고 홈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헬싱키는 홈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위로 치고 나가지 못했으며 핀란드 최강팀이기에 16강 직행을 노린 이번 컨퍼런스 리그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24강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강점인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세트피스에서 장신 선수들을 앞세워 골을 노릴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본다. 헬싱키는 토이비오와 안출라스 등 힘 좋은 장신 수비수들이 리우이스 키퍼 앞을 경기 내내 지켜낼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중앙 수비와 달리 측면은 상대의 침투를 적절히 저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리치치와 물라데노비치 등이 상대의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이오아디나스와 테테가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바냐 루카 대 LASK 린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라츠는 기대 이상의 컨퍼런스 리그를 보내고 있으며 난적 아포엘 원정을 승리했고 파나시나이코스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고 유럽에서 다소 낯선 보스니아 리그팀인데 진지하게 16강행을 노리고 있고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넘어설 스트라이커가 부족하지만 수비는 탄탄하며 스테판 사비치의 보호 아래 에레라와 메이젤스 등이 수비 라인을 지켜내고 있다. 린츠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 중 하나고 오스트리아 리그의 강팀으로 호성적이 기대된 이번 대회인데 승리를 따내지 못했으며 그래도 베리샤와 호바스 등 공격 상황을 이끌어줄 선수들이 베스트 라인업에 있고 요비치치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있고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는 리그 최강인 잘츠부르크를 잡기도 했다. 린치의 승리를 본다. 보라츠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홈에서 무작정 웅크린 운영을 하긴 어렵다. 후반 사비치와 스코르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텐데 요비치치와 보가르드 등이 나설 린츠 중원이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베리샤가 해결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첼레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레는 이번 대회 3라운드까지 경기 스케줄이 가장 어려웠던 팀이며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와 바샥세이 등 튀르키예 팀에 이어 우승 후보인 베티스까지 승리했고 그래도 바샥세이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중위권 진입을 위한 어느 정도의 발판은 마련했으며 워낙 공격적인 팀 컬러기에 수비진의 기복은 있지만 쿠치스와 이반 브르니츠가 이끄는 공격은 강점이 있다. 야기엘로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놀라운 팀이며 몰데와 코펜하겐 등 난적을 잡으며 3전 전승을 기록했고 첼시의 골득실에서 뒤진 3위고 스토이노비치와 무티뉴 등이 나선 최종 수비는 2차례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로만척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며 이 경기를 통해 4연승에 도전한다. 접전을 본다. 야기엘로나가 전승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첼레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하긴 어렵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브르니츠와 쿠치스가 집요하게 골을 노릴 첼레가 승점을 딸 수 있고 단 로만척의 보호 아래 스토이노비치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낼 야기엘로나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디나모 민스크 대 코펜하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스크는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패했다. 홈에서 하치에 패하며 시작한 대회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레기아의 4골을 허용하며 완패했으며 자국의 전쟁 이슈로 인해 홈 구장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쉬운 성적이며 그로 인해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고 다소 무리해서라도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코펜하겐 역시 실망스러운 이번 대회고 베티스와 바샥세이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홈에서 1패를 당하며 하위권에 처져 있으며 그래도 아직 팀당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16강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엘류누시와 매트슨 등 덴마크 리그 최고의 이선 공격수들을 앞세워 원정 승리를 노린다. 코펜하겐의 승리를 본다. 민스크는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알프레드가 있지만 중원 지원이 안정적인 팀이 아니다. 레라거의 중원 장악 속에 엘류누시와 매트슨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을 코펜하겐이 먼저 대회 첫 승을 따낼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FC 노아 대 비킹기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직전 경기에서 팀 간 전력 차를 느끼며 첼시에 완패했으며 경기 도중 퇴장이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90분 동안 8골을 헌납했고 그래도 첼시전 패배를 너무 크게 생각할 건 없다. 첼시는 워낙 전력이 압도적인 우승 후보 1순위 팀이기에 패할 수도 있으며 다른 전승팀인 라피트빈 상대로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홈 경기력이 좋기에 대회 2승에 도전한다. 비킹기르는 홈의 강세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했으며 첫 경기를 패하고 시작한 이번 대회지만 홈 연전에서 연속 멀티골에 성공하며 승리했고 니콜라이 한센과 시구르 팔손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좋았고 원정에서 흔들렸던 수비도 파트나마르가 중심을 잡았고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기에 세트피스에서의 강점도 있었다. 노아의 승리를 본다. 지난 컨퍼런스 리그 일정에서는 연승에 성공한 비킹기르의 페이스가 좋았다. 그러나 원정의 불리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노아도 충분히 홈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페레이라와 치나리 등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기에 비킹기르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파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아포엘 원정에서 패하며 선두권에서 내려왔으며 그러나 그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10경기에서 9승을 따내는 등 엄청난 페이스로 질주 중이고 휴식기 이후 재개된 세리에서도 코모를 원정에서 잡으며 리그 4위를 유지했는데 선두인 나폴리와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며 이제 우승을 노리는 컨퍼런스 리그 선두 추격을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파포스는 분데스리가 강팀인 하이덴하임에 패했지만 다른 두 팀을 잡고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러나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피오렌티나를 만나는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을 노리는 운영보다는 텐백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반 슈니치와 퀴나 등 볼란치들이 최종 수비와 최대한 간격을 좁힐 것이고 페페도 무리한 공격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파포스는 페페와 탄코비치 등 역습 상황에서 골을 기대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워낙 페이스가 좋은 피오렌티나의 맹공을 버티기 어렵고 아들리와 카탈디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소틸과 모이스킨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